저는 지금 정광영 씨나 또 손상대 씨 또 이런 분들이 지금 구속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희생당하신 분들이 돌아가신 이유를 보면은 그것은 무슨 폭력 시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경찰의 과도한 진압 때문에 두 분이 그 무리하게 경찰이 예를 들면 지하철 입구를 막는 이런 그것 때문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압박으로 돌아가시고 한 거지, 이분들이 무슨 폭력 시위를 해가지고 희생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그 터무니없는 정치적 탄압을 지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이 태극기 국민들 세력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라고 또 믿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고, 저녁까지 그 자리에 계속 무대에서 밥도 못 먹고 물도 잘 못 마시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요. 중간에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 앞에서 사람이 죽고 있다고, 다쳤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셔서 저는 사실 멘붕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 무대 위에서 앉아서 정신이 없이 앉아 있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상황을 보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버스를 붙잡고 버스를 치우려고 잡아당기고 앞으로 가라 하고 그 무대 위에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밑에 있는 분들이 누군가가 거기 끼어서 선동하는 게 더 컸거든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폭력은 안 된다, 자리에 모두 앉으시라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더 다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욕을 하면서 김밥이고 음료수병이고 막 집어던지면서 꺼지라고, 가야 된다고, 저거 넘어가야 된다고, 왜 막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막 욕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고 막 제가 그거 다 맞았거든요. 그거는 무대 위에서 한 게 아니라 밑에 누군가 선동하는 사람들이 끼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더 많이 선동을 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실상을 알기 위해서 제가 버스 위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말렸지만 제가 뿌리치고 좀 위험했지만 올라가서 보니까 도저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경찰이 이거는 사전에 이럴 거라는 거를 알고 미리 대비를 한 것이다. 그 말은 곧 경찰은 그 탄핵안이 가결이 되는, 그래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는 상황을 이미 알고서 대비를 그 자리에서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경찰이 몇 겹으로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반면에 저쪽에 그 촛불 세력들이 모인 데는 그만한 경비가 없었던 걸 보면은 이거는 이미 결과를 알고서 경찰이 나온 거고, 거기 그 몇 겹으로 쳐져 있는 그 방어벽이나 차벽,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경찰이 수백 명씩 앉아있고, 이거를 힘없고 태극기 하나 든 그 국민들이 갈 수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버스에서 내려서, 버스 그 지붕에서 내려서 다시 무대 위로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가시면 안 된다, 이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차벽이고 희생만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앞으로 일을 얘기하고, 또 일단은 연좌 데모를 하더라도 더 이상 희생이 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설사 그 헌재 앞에 간다 한들 거기서 우리가 그 재판관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의할 수 있는 수단이 거기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어떤 그 보수 유튜브 방송하는 그 분께서는 저한테 막 심지어 욕설까지 방송에다 대고 하면서 꺼지라 그러고, 다 사람들을 앞으로 돌격시키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 군중 속에 다 끼어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하고 특히 또 우리 허평환 장군께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폭력 안 된다, 절대 앞으로 가시면 안 된다, 제자리에 앉으시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을 우리가 이제 의논해야 된다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말리셨어요. 제가 그 정보를 들으니까 장기정 씨가 그때 집회 그 단상에 있던 지도부들이 하나도 말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말렸고, 오히려 장기정 씨가 중간에 올라와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소리를 쳤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마이크를 던졌죠? 마이크를 던졌습니다. 올라와서 폭력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무대에 있던 그 지휘부가 한마디도 안 하고 폭력을 방조했다, 그런 그 사태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절대 그분들이 폭력을 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두 분은 지하철에서 나오시려고 하다가 밑에서는 밀고 올라가지, 입구에서 경찰이 수백 명의 경찰이 못 나오게 밀어내렸지. 그러니까 층계, 그 지하철 층계 중간에 끼어서 압사하신 겁니다. 그렇게 과잉 진압 때문에 압사당하신 거는 경찰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그 좌익 세력들의 그 말도 안 되는 폭력 시위, 불을 지르고 차량을 정말 다 부수고 경찰을 폭력을 해서 경찰을 수도 없이 그 부상을 당하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그리고 그런 불법 시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경찰이 이런 태극기밖에 든 것이 없는 일반 국민들, 더군다나 이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상황에 분노한 그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서 이제 그 책임을 이 태극기 그 집회 지휘부에게만 지금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엄연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분들이 석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때 무대 위에서 우리 허평환 장군님과 정명대표 두 분께서만 유일하게 큰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난 외국 시민들을 진정시켰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희생이 좀 적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분들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막 그 버스 위에 올라가서 저쪽 상황을 보고 왔다. 도저히 넘어갈 수 있는 차벽이 아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더 많은 그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자제하고 여기서 연좌 투쟁을 차라리 한다 생각하시고, 일단 자리에 앉아서 이제 나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말이 맞다고 동의해 주시고 상당 분들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근데 또 우리 허평환 장군께서는 또 처음부터 이거 절대로 우리가 동요해서는 안 되고 분노하거나 이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정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 시위를 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그 손상세 씨도 처음에는 뭐 돌격 앞으로 얘기를 좀 했지만 그게 분노에 차서 이제 그 또 뒤에 그 차벽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몇 번 했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 밑에서 군중들 속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사회자한테 앞장서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뭐 막 더 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왜 못 나가게 하느냐 이러면서 비난을 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나가라고 막 네가 나가라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비난하는 소리로 해서 나가라고 한 거지 전체 국민들에게 빨리 나가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밑에서 태극기 국민들 사이에 껴가지고 폭력을 선동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지금 자기들이 과잉 진압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손상대 씨와 정광용 씨를 대표적으로 지금 구속을 한 건데 이거는 엄연한 책임의 그 회피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빨리 석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돌아가신 그 열사님들이 반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된 것이다. 두 분은 수백 명의 경찰이 지하철 입구를 막아서 밑에서는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밀고 위에서는 경찰이 밀어내리고 그 사이에서 압사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딴 분들은 또 그 경찰이 잘못 휘두른 거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으셨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생하시다가 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폭력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차벽 앞에 있다가 위에서 경찰이 그 흔든 버스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맞아서 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오히려 국민들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데 주력을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강압적으로 진압을 하려고만 하는데 더 큰 희생이 났게 된 원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장기정 씨가 그날 무대에 있던 그 지휘 뭐라고 할 것도 없죠. 뭐 누구든 사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말리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진술을 검찰에 가서 했다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무대에 사람도 없었고 결국 끝까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한 사람은 저하고 허평환 장군님이셨고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올라와서 선동을 하거나 또는 자기들의 주장을 떠들고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장기정 씨도 올라와서 앞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마이크까지 집어던지고 신경질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사람도 사실은 그 태극기 국민을 선동한 사람 거죠. 중에 그렇죠. 하나지 자기가 지휘부를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고 같이 분노했고 탄핵에 반대했던 그 동지들한테 그렇게 거짓말 진술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